민생 웃음연구소 27번째 방송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윤석열 돼지나라의 전사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정경제연구소 차석 세컨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통 그런 경우는 바이스라는 말을 쓰죠. 예,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아니 한때는 그 반미를 주장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영어 쓰지 말자.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 네. 반미를 더 잘하기 위해서도 영어는 좀 배워야 됩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시빌 라이프 인스티튜트. 이코노믹 빠졌습니다. 이코노믹 빠졌습니다. 그냥 세컨드 소개 뭐할 예, 새날 여러분 새날의 티셔츠 보셨습니까? 예. 임세현 소장님한테 드디어 네. 오랜 상납 끝에 짝사랑 끝에 그 티셔츠를 오늘 선물로 받았습니다. 2025-0404-112 네. 지금 이 시각 2025년 뭐요? 며칠? 오늘 5월 5월 9일이요. 어. 아니 4월 4일. 문영배 재판관 흉내 내려고 아. 탄핵 심판위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새날 티셔츠 좋네요. 여러분 많이들 사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자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탑. 탑. 퍼스트 V1, V0. 윤석열에게 김건희가 있다면 네, 안진걸 위에는 임세현이 있죠. 그렇죠. 네, 임세현입니다. 한덕수 위에 김하영도 있어요. 그렇죠. 최하영. 치명적입니다. 예, 치명적. 예. 아, 남의 부인 이름까지 외워야 돼. 장모 이름도 있죠. 장모 이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임세현 소장은 이제 그 6월 3일까지는 임세현 소장으로 하지 마시고요. 임세현 대변인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임세현 예. 저 임명장 하나 봅시다. 이재명 후보 직속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아이고야. 임명장. 민망하다 민망해. 임명장. 저가 읽어봐. 내가 읽어볼게. 내가 상 줄게. 예. 내가 대독할게. 대도 그래서 단일하셨으니까. 임세현 정괄 선대본부 공보단 민생 대변인 귀하를 이와 같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에 임명합니다. 2025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대독. 아, 네. 단일화 하셨던 후보님께서 주시니까 이재명 후보님께 받은 기분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 했으니까. 단일화 하셨잖아요. 내가 직접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직접 드리는 거랑 그걸 똑같습니다. 잊지 않고 계셨네요. 그럼요. 저는 단일화한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신 분 아닙니까? 예. 단일화도 못한 사람. 이 사람. 저는 그 김재현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를 염원한 사람입니다. 예. 야오당 아니 우리 범개혁진보 중도정당 단일 후보 이재명. 그렇죠. 이준석 빼고. 저번에 김재현 대표 나왔을 때 네. 둘이 이미 합의를 했어. 단일화하기로. 네. 나도 단일화 했는데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 단일화 해라. 그래가지고 저 창고를 끌고 갈 순 없지. 그렇죠. 자 그리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바로가기 있으니까 가셔갖고요. 그냥 한번 해주세요. 그게 어려워. 어렵습니까? 돈도 안 그러니까. 듭니다. 예. 대선 끝나고 빼세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맨날 저희 보고 고생한다 맨날 뭐 힘들겠다 후원금 어디 내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네. 구독해 사실 주시면 그런 됩니다. 분들은 이미 다 했고. 다 하신 분들인가요? 안진걸 TV는 22만 3천까지 왔는데 우리 임세현 식당 TV가 아직 10만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새날 민생 웃음연구소의 굉장한 위기고요. 수석의 어떤 예. 위기, 그렇습니다. 예. 지도력의 위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한동훈도 10만이 넘었는데 말이야. 아, 그자가 10만이 넘었나요? 한동훈 10만 넘었습니다. 그 깐죽거리더니 어떻게 10만이 네. 됐지? 막 유튜브에서 커피 쏟고 과자 먹고 막 이런 그런 이상한 채널. 짓만 막 네. 새우깡 먹고 막 그러는. 자 이미 구독했다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새날도요. 지금 이재명 후보 등록이 끝나기 전 네. 11일까지 11일까지 111만. 111만 네. 만들기 운동하고 있어요. 오, 111만.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구독 좀 예, 예. 해주시고. 111. 네.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임세훈 소장이 네. 이제 대변인 임명장 받았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안진걸의 어떤 그 미안한 마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무슨 소리냐면 안진걸 우리 소장이 선대위에서 무슨 위원장을 맡았어. 맡으셨죠? 요걸 소개해 주려고. 네. 밑밥입니다. 했더니 안진걸 소장이 임세훈 소장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한 그 결과물이었어요. 네, 앞에 건 밑밥이었습니다. 네.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장. 네. 와. 저기요,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저기 위원장들이 다 의원들입니다. 다 국회의원인데 와. 안진걸만 네. 지금 유일하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봐봐.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민망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장인 월급 방위대 한정혜 위원장, 예. 산업위기 지역살리기위원회 안도걸 위원장, 안진걸의 사촌 형님이시죠. 사촌 형님이시죠? 서민 형제가 왜 다 해? 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 안진걸 위원장, 네.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병덕, 재선 의원이십니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안호영, 야. 그다음에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아 양문석. 인권위원회 고민정, 4050위원회 김준혁, 와 우리 김준영 의원님.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 강유정, 이우종, 아 유일하게 저분도 그러네. 이제 원외에. 체육위원회 조계원 강신성. 아 저분 강신성 위원장님도 원외시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 한 번도 단독 안 해본 원회는- 사람은 단독 원외는 소장님밖에 없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의 제 임명장은 그냥 밑밥이었다. 그러니까 미끼였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선대위 산하위원회고 대변인 후보 직속이잖아요. 후보의 입장을 대신해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가 지금 최악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돼야 된다. 유능한 철학이 좋은 그거 이제 입장을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이 입입니다. 이재명이 입. 그러니까 이건 유상이 다른 거죠. 역시 탑 예. 아니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대변인 했었습니다. 네 아무도 자랑하면. 기억 못해서. 그래서 아무도 기억 못하지.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의 입을 예.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근데 당선될 입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아 지난번에 당선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유. 근데 잠깐만 그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저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회 이게 이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거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란을 뭐 끝내고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내 삶은 피폐한데 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결국 이재명을 찍는 이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저게 제일 중요해 본인한테는 민생 제일 중요하죠. 잘사니즘 네. 먹사니즘 이런 건데요. 어제 지금 협약식 있었죠. 와, 저 숫자도 그렇지만 저기 이제 기세가 한껏 오른 상황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재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 만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요청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 경제 정책들 제안도 하고 하기 위해서요. 지금 보면 저기는 아직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아비규환 상태인데 우린 너무 안정적으로 정말 정책을 하루에 몇 개씩 탁탁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네. 불안할 정도야.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은 한 25일 동안은 부자 몸조심해란 말이 아니라 전 선대위 일꾼들 우리 당원 지자들까지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오로지 서민 중산층 국민만 받들고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누군가가 괜히 또 오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맞아요. 불편한 말하고 불편 행동하면 그걸 이게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박지원의 말 있잖아요. 정치와 골프는 고개 쳐드는 놈이 진다. 진짜요. 그 말을 항상 하시던데 저는 골프를 안 쳐서 그러는데 다 그 이야기 맞다 근데 그러거든요. 그거는 네. 그냥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음. 민주당과 후보는 고개를 쳐들면 안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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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지자들은 고개를 쳐든다는 표현보다는 네. 사기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지지자들은 그래도 되죠. 네. 예, 그게 대신-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일반 지지자들한테 너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신나서 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맞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봐봐요. 폐업자만 100만 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주위에 아마 어디를 가나 폐업해가지고 임대문이 쓰여 있는 곳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고요. 우리가 한때는 엄청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가로수길도요. 반 이상이 폐업 상태여서 다 공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가셨겠지만 그 예전에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뒤에 이렇게 경복궁 이어지는 그 거리 그쪽 동네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도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는데 삼청동. 삼청동 예. 그쪽도 거의 공실이 많고요. 여의도도요. 직장인들 많잖아요. 뭐 국회에 있는 분들이부터 해서 금융권 있는 분들 공실 천지입니다. 예.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요. 지금 수출만 갖고 지금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수는 완전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내수를 같이 돌려서 성장이 돼야 이게 복지로 갈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왜 복지를 먼저 이야기 안 하냐. 우리 전통적인 아젠다였잖아요. 성장과 분배. 네. 근데 분배를 왜 먼저 이야기 안 하냐가 아니라 분배하려면 성장이 돼서 쉽게 표현하면 돈이 쌓여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극복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IMF보다 지금이 더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요. 97년도 IMF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축 10% 전후였기 때문에 그때 잠시 IMF라는 사건 때문에 그 외환 보유가 줄면서 위기가 있었지만요. 경제 성장에 그 펀더멘탈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전 선진국으로 가지 않은 그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단계가 됐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진국의 딜레마이긴 한데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내수 활성화 말고는 특히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네. 이재명 후보의 업보 같은 거야. 네. 경제를 너무 잘 알아갖고 네. 국민들이 경제 살려달라고 뽑는 측면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아, IMF를 극복했던 그 DJ의 그 철학과 뚝심 실력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되고 있고 DJ 이후로 범진보 개혁진영의 지도자 중에 가장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그렇죠. 됐고 유능하고 실제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 저는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도 지금 주변에 몰려들고 있고요. 뭐 경제우단체도 다 만나고 있잖아요. 언론사 회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줄 서서 만나려고 지금 그런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력 후 주자에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그 그렇죠. 철학과 어떤 진정성을. 심지어 김한주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이한주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강연을 삼성 이사들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자,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장 안진걸 위원장님. 네. 이거 살릴 방안이 있어요? 그럼요. 서민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특효약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저는 당선되자마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한다고 봅니다. 25만 원씩. 예, 1인당 25만 원. 저는 파격적으로 50만 원도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로 시작하자. 예, 아. 그걸로 시작해 12.5조면 25만 원을 주소했거든요. 전 국민에게.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남기 등등이 돈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강곡 요구했는데도 중소상공인들 손실보상금 한 300만 안팎만 주고 말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되고 50조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50조면요. 25조면 1인당 50만 원씩의 민생복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4인 가구면 200만 원입니다. 한 달 초급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이걸로 그 올해 안에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내수가 확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 중산층 가정도 살아나고요. 그 승수 효과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전후방 경제 효과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앞에 대폭 확충 이 두 가지로 세게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데 임선 수석소장님 지하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뭐 이자 부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확 줄이는 어떤 방안들 세금 많이 안 쓰고도 어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좀 억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계속 제출하고 채택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조이대 고발을 했어요. 지금. 네, 저희가 토요일 날 서울의 지난 토요일 소리 날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뭐 해서 조이대를 고발을 했는데 어제 조이대뿐만 고발한 게 아니고요. 그저께 지금 변호사들도 모임 만들어 가지고 또 네. 조이대를 고발하는 상황이 왔어요. 네. 사실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네, 저런 고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원래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근데 도저히 이거는 변호사들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지. 용납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한다는 말을 늘 해왔잖아요. 기계처럼. 근데 지금은 존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조이대를 비롯한 이 대법원의 지난주에 판결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긴장하고 분노하고 했지만 오히려 이번 건을 계기로 이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런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법부를 계속 존중만 하고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물밑에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카르텔, 이권, 뭐 범법 행위들. 그래서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돼서 사법부 개혁하겠다면 국민들이 뭐 왜 사법을 왜 건드려 했을 텐데 이젠 충분히 이제 원동력이 생겼고 동기가 생겼습니다. 예, 보니까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 맞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렇죠. 선거에 개입하고 공무원의 직위를 직권을 악용하여 낙용하고. 마치 재판이라는 틀을 가장하여 그렇지. 온갖 절차 내기로 싹 어기고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하고 그다음에 1시간 후에 한덕수가 사퇴해서 띄우고 저는 윤석열, 한덕수, 조이대 직위원까지. 김건희가 짰다. 그래서 이것을 윤떡대 난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윤떡대.
윤석열 미치광이와 떡고물만 노렸던 한떡수와 그다음에 희대의 작 같은 판결했던 윤덕대. 조희대, 좋다, 윤덕대의 난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제압했는데 민생경제연구소 여러분 진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임세현 수석사장님의 지하에 휴일에 그날 토요일 연휴가 시작 다들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5월 3일. 아침에 임세현 소장이 지휘받은 오동현 변호사님이 조희대 규탄 100만 서명 발의를 합니다. 11시 반쯤에. 그렇지. 그 규탄하고 로그 기록. 그다음에 재판 자료 관련 모든 기록과 재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라.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돌파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다들 쉬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저희들이 이재일 변호사 등등이 모여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돼요. 알고 봤더니 기자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되잖아요. 본인들이 한덕수 편을 들고 조희대 편을 들었는데 진짜 보수 언론까지 다 대서특필했더라고요. 이건 조희대가 너무 뻘짓했고 너무 노골적이었다. 기자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그러면서 토요일 날 큰 반열을 불이키면서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이번에 조희대 난을 1차 진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는 이렇게 분노가 들끓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김건희 뒷배에 있고 우리의 작전대로 딱 하면은 이재명은 날아가겠지. 그리고 여론이 안 좋겠지. 와, 이재명이 그동안 무죄 받았던 사건은 거짓말했는데 상고심이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널리 알린 거 아닙니까? 우리 공중 자산을 이용해서 방송으로 마이크 들고.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 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이 돼서 사건 번호 2025 공제 290호로 수사 4부에 배당이 됐고요. 검사는 차정현 부장검사인데요. 이 차정현 부장검사는 어떤 분이냐 봤더니 그 윤석열 내란숙에 체포하러 갔을 때 앞에서 지휘하면서 경호처 사람들 막 혼낸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거는 신분증 검사하고 너는 뭔데 저기 사람들 들어와 막 이렇게 막 했던. 조만간 저 그 검사. 대법원장 관저하고 대법원 압색 가겠는데. 그렇죠. 예. 그때 앞서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입니다. 예. 그분한테 배당이 됐다. 그 차정현 부장 판사가 그때 잘했잖아요. 잘하셨죠. 그 공처에서. 예. 영상도 그다음에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 갔는데 막히니까 뒤로도 네. 뚫고 들어가는 머리도 썼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네. 그 조희대가 지금 이제 뭐 전국 대표 법관들도 이제 모인다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은 가장 좋은 건요. 일단 대선 전에 조희대를 사퇴시키든 탄핵하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이 관계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대통령을 날리려고 한 자와 사실상 어떻게 관계가 가능하겠어요? 서로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선 전에 조희대를 탄핵하면 역풍 분다고 지금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에. 네. 근데 저는 조희대가 사퇴하지 않으면 일단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선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네. 근데 사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조희대를 탄핵하려고 하면 한참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것도. 대선 전에 조희대가 사퇴해주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원장 새로 임명하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딱 그 10명의 재판장도 사실 조희대가 임명을 한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10분도. 윤석열 때 다 임명된 윤석열 때 임명되니까. 자들이니까. 그분들도 일단 우두머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두머리가 나가면 본인들도 이제 못 견디지 않겠어요? 본인 줄줄 사퇴하지 않겠습니까? 양심 있다면 네. 나가야죠. 조희대 난에 사실 이번은 조희대와 십상시는 아니잖아요. 네. 10명이 딱 짜고 처음부터 이용구 대법관하고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할 것 같다라고 첩보를 딱 입수한 다음에 소부에 오경미 대법관이 여러분 소부에 있었거든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4명 중에 소부에 있었어요. 소부에 있으니까 재판장으로. 저기 맡겨놓으면 파기환송도 오래 걸리겠다. 파기환송이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오래 걸렸다니까 바로 2시간 만에 뺏어버렸는데 그 2시간 만에 뺏었다는 것도 아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를 먼저 결정해놓고 뺏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도 법원 기록으로는 전원 합의체를 먼저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우리가 고발장에도 그거 넣어놨고 공수처 추가 의견서에도 다 그것을 제가 적시해놨습니다. 공수처 이 부분까지 전원 합의체를 먼저 결정해놓고 소부에 배당하고 뺏은 형식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최소한 소부에 가자마자 논의도 안 했는데 2시간 만에 뺏어가는 경우가 어디 말도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사람이 회의하게 해줘야죠. 며칠이라도.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일부 이기긴 하지만 조희대 탄핵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파문을 던질 필요 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소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연기되니까 조용해지네?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조희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대로 제대로 가야죠. 응징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뭐 불법으로 조희대를 뭐 폭력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희대 탄핵 발의하는 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가면 되거든요. 네. 이게 재판 연기됐다고 해서 잘못을 응징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거 오히려 잘못은 잘못대로 따박따박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재판 연기는 연기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조희대 일단은 이거 너무 희대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너무 불결한 사법 있어서 역사상 너무 불결한 일을 만들었으니까 네.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고요. 그에 합당한. 그래서 14일에 청문회는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에 대법원장이 앞서서 대선을 판을 쑤시고 박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견뎌집니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의 참정권마저 침해한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역풍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조희대만큼은 탄핵을 본보기로 보여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을 이게 거라고 지금 봐요. 조희대가 대선 개입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 때 공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그렇죠. 요거를 진상 규명하는 차원에서 뭐 재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 공범 프레임으로 세게 밀어붙이면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가 조희대다. 네. 요걸 많이 띄울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저는 그 뭐랄까 사법 개혁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네. 여기서 그냥 스톱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법관- 진짜로 죄송해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저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법사위에서 중요한 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조희대와 윤석열이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혹은 그 측근에게 그 이재명 후보 거 재판 대법원에 올라오게만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사실 내란 동조 세력의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요. 이런 거 포함해서 당연히 다 조사와 수사를 해야죠. 조희대 딸이 미국에서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파기 자판할 거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의혹도 있어서 그걸 추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속보가 떴네요. 26일 날 법관 대표자회의가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 법관 대표자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 조희대는 맞아요. 그냥 바로 석고대자고 사표를 내야죠. 근데 법관 대표자에서 정말 야무지게 저는 전국 법관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대법에서 선거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입법부는 못 건드리지만은 행정사법을 접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조희대가요. 당시 오히려 무슨 회의를 개최해서 뒷받침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되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부지법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폭동과 난동과 내란에 준하는 소요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서 조금 지적했을 뿐인데 요거 법관들이 다 이번에 따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쨌건 조희대가 사퇴를 하면요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수사 들어갑니다.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조만간 법관들 모여서 일단 그 이야기는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의원과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후배 판사들이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면 네. 보통 사퇴하거든요. 네. 못 견디죠. 예, 근데 그거를 버틴다라고 하면 그때 그 명분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가야 된다. 근데 탄핵 전에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청문회 있죠. 네, 가봅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개봉 돌림. 직권을 안 주고 한 입만 하다가 도시락에 침 뱉는 애들 있죠. 한덕수가 그런 애입니다. 자, 김병철님. 출첵. 조요토미 히데요시 탈탈 털어서 히데요시 묻은 것들 다 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날 맞이합시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앉은 걸 잘한다. 내 목적은 임세은 이쁘다. 아니 이분은 아까도 저 스픽스에서도 슈퍼챗 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병철님은요 그거예요. 자 임세은 공식 가족인 걸로. 남편분 이러시는 거 아니야? 참 여기까지. 남편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모르는 분이.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타이틀. 요거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요. 이 나쁜 사람 조희대. 아니에요. 뭐야? 여기서는 이제
쌍권총이 나쁜 쌍권총이야? 사람이야. 권성동이 너무 나쁜 놈들이 나쁘더라고요. 많아. 이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 이 나쁜 사람 어떻게 공당의 후보를 없애려고 합니까? 왜 따부시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게 3차 국민의힘 내란인 겁니다. 내란. 내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 개입을. 어? 자, 그 만남은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임세훈 소장 나오는 재밌는 정치 시사에서 그날 게스트가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한테 제가 그랬어. 임세훈 나오는 화요일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오케이. 네네. 아니 의원님이 또 전화 와서 야 세은아 최강욱이가 나를 또 흉내 낸다던데 이러더라고요. 자 봅시다. 오늘 아까 그 방송 초반에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하면 김문수가 이제 국회의원들 요청하는데 갔어. 네. 근데 딱 연설하는데 나 사퇴 못해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이제 봉친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덕수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일단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자, 예. 그러니까 결국 권성동과 권영세는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김문수로는 경쟁력 없다. 처음부터 그게 패착이지. 그렇죠. 그럼 후보를 뽑지 말았어요. 경선을 왜 합니까? 그래놓고 뽑히자마자 단일화시오. 이것부터 일단 패착이었다고 보고 네. 안 되는 집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최소한 경선을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얘네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3번 했나 4번 했나 경선을 막. 경선 뭐 이렇게 8명에서 세 번 4명, 했죠. 4명에서 2명. 참 여유로워. 네. 자기 딴에는 재밌다고 했는데 하나도 재미도 없고 네. 키높이 구두 치느냐 안 치느냐란 세계 선거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한덕수한테 제물로 바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채게 다 눈치가 까져졌으니까. 우리 모두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방송하는 시점 오늘 말고 내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이때. 야 내일 등록이 야 이재명 후보는 내일 등록합니다. 5월 10일. 네. 와 진짜 벌써 이렇게 다가왔네요. 막 가슴이 설레네요. 자 단일화 여론조사 할게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 걸었어. 안 돼. 내 후보는 나야. 이렇게 되면 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차원에서 후보 임명장 안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골 때리는 그건 그럼 상황에. 또 법적 절차 지금 하겠죠. 옥새는 네. 권영세가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무성이가 옥새 들고 나르시 한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권영세 권성동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제명하고 싶을 텐데 이 제명의 동력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은 아주 열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이런 개싸움 우리는 너무 보기 좋죠. 웬만한 싸움을 말리지만 이자들의 싸움은 더 붙여야 됩니다. 제가 어제의 제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는 지나가다 여의도에서 한덕수가 지나가는 거 보고 김문수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저녁을 먹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저녁 식사가 자리가 있었는데 먹고 나오는데 저기 김문수 사퇴하라고 국민의 앞에서 한 50명이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투사 앉은 거리 그 앞에 가더니 김문수 힘내라 화이팅을 외치더라고요. 그때 크게 외쳤더니 김문수 지지하는 유튜브들하고 그 시민들이 우리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김문수 우리 편이냐고? 대통령 김문수 아니, 앉은 거를 몰라? 아니 우리한테 모자 쓰고 와가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이라고 얼른 도망갔어요. 그건 아니고요 하고 도망갔죠. 에이, 참. 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김문수 입장이 저렇게 강경하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일단 후보로 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공보물 관련한 거는 7일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한덕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냥 김문수로 가자라고 하는 게 현실론이에요. 현실론. 그냥 자포자기했네요 거의. 이렇게 되면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아니 그리고 뭐 한덕수가 뭐 압도적으로 높으면 또 모를까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요즘 3-4% 차이 나요. 한덕수가 3-4%. 전혀 매력이 없고 부인 무속론이 있는데 뭐 부인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박지원한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연세도 많고. 네. 여러분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 보면요. 이게 뭐 김문수를 띄우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프로 걱정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재명 후보의 경주연설하고 국민의 우청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곳에
우리는 사기가 잔뜩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저게 김문수를 띄우는 행동이 아니라 네, 이런 단일화도 있다. 이게 정당이냐? 이 목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문수 띄우는 목적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뭐 띄운다고 해서 띄워지지도 않아요. 그럼요. 어저께 그 국회에서 공개 토론하는 거 보면 진짜 개 코미디였다. 예. 제가 정말 이재명 후보님께 죄송하지만 저 시간에 이재명 후보님 일정 제가 안 보고 적어봤습니다. 네, 저게 그렇죠. 더 재밌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야, 근데 그 뒤에 날독수, 간독수. 울타리 밖에 있는 지지자들이 다 김문수만 응원하는 거야. 네, 그럼 한덕수 입장에서는 엄청 빡이 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답하는 식으로 언성을 막 높여. 그러니까 이게 포커 페이스도 안 되고 톤 조절도 안 돼가지고 정말 웃긴 모습만 봤다. 맞아요. 흥분하더라고요 한덕수가 같은 말 무한 반복하고 막 약간 뭐 보찜 내놓으라는 식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8번, 아니 22번 얘기했잖아요. 22번 얘기했잖아요. 뭐 어쩌라고 22번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사랑한다고 22번 외친 다음에 안 사귀면 잘못됐어?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단서가 뭐냐면 단일화해도 결국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일화해도 못 이기는 싸움인데 둘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권이거든요. 네. 당권에 관련된 건데 뭐 11일 이전까지 단일화 할 수는 있겠죠.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단일화 한다고 그래서 무슨 강력한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다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 화물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죠. 1+1은 2라도 되는데 저 사람들 지금 1 곱하기 1이어갖고 1인데 심지어는 1 곱하기 1이 1이 안 되는 황당한 1 곱하기 0.8입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단일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은 양보하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양보하는 후보 쪽 사람들은 그 단일화 결과를 못 받아들인다고요. 예를 들면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정광훈이나 내란 안에 주도했던 그 구구들이거든. 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덕수로 되면 우리 한덕수 안 찍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게살 깎아먹기 단일화 이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쨌건 아니 이렇게 재밌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이 대법 판결 때문에 정말 너무 분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냐 이러다가 우리 후보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잖아요. 지금 이제 2번이 없어지게 생겼다라는 게 일주일 만에 이제 이렇게 그것도 한번 보고 뒤바뀐 싶긴 하다. 거예요. 근데 네. 김문수가 저렇게 하는 한 네. 이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유력한 설은 한덕수가 출마를 포기하고 김문수한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끝까지 밀어보자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정도 되면은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아니 권성동은 그렇잖아요. 아니 권영세가 단일화 안 되면 자기는 김문수로 가는데 자기는 사퇴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자 1 곱하기 1도 아니고 완전히 1-1 0으로 가고 있습니다. 1 0으로. 어떤 모 댓글 같은 데는 뭐 제가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댓글에는 똥이냐 설사냐의 싸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뭐 그닥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치킨에 팝콘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네, 그 요즘에 그 인기 있는 프로야구 보는 느낌. 네, 네. 치킨에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극렬한 분열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저거는 내란에 대한 업보예요. 맞습니다.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막 꼼수를 써갖고 한덕수까지 출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 업보라고요. 업보. 예, 예. 조의대까지 동원해서 3시에 이재명 날리고 4시에 나오고 그 다음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세력하고 다 짠 거죠. 다 짰죠. 외곽도 아니고 내가 이제 국민의힘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국회 와가지고 그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의원들이 와갖고 전부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마지막 정가가 태거불응죄라는 걸 국민의힘이 모르는 거죠. 극우 세력들하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안 비켜. 정광훈 세력하고 안 나가가지고 정가가 나왔잖아요. 태거불응죄.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자기가 대선으로 됐으니까 태거불응에 지금 돌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댓글도 재밌어요. 마지막 노동운동 중이에요. 김문수는. 그렇죠. 그러네. 예, 예. 그 직권도 아닌데 자본가 타도듯이
지금 당권 세력 타도하고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지금. 지금까지 3, 40년을 참은 거야. 야. 그 국민의힘 회사를 위해서. 참으로 국민의힘 자본가 집단이 자기가 된 거죠 지금. 주류가 이제 먹기 됐죠. 일보 직전에. 주류가 됐는데 이걸 어찌 참습니까? 그동안 참았는데 못 그러니까 참죠. 민중당 하다가 느닷없이 김영삼 품 안에 기어 들어갈 때부터 변절이 시작됐는데 한 번도 그래도 자기가 장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최고치가 경기도지사인데 이제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먹어보려고. 인생 최고의 사실 네. 탑 클래스 찍은 거 아니에요 이번은? 아니, 흥선 네. 대원군이라니까. 네. 상가집에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그 속내를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시간은 김문수 편이라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네. 끝. 한덕수는 방법이 없는 아니요. 거예요. 한덕수는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쳐 무소속으로. 나중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지지층들이 김문수 뽑아줍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2번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렇죠. 2번 못 놓치죠. 여기 얼마나 그 귀한데요. 2번 하려면. 또 한덕수는 심지어 성도 희응이야. 무속되면 또 뒷번호입니다. 13번. 네, 기억 니은 디귿에서 제일 번호도 뒷끝일 것이고요. 13번이라면서요. 네.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따져보면. 그래갖고 이제 성을 간으로 바꾼다. 그러면 간덕수가 되면 앞으로 간다. 이제 이런 풍자가 돈 거죠. 네. 안 그래도 간신배 노릇만 해왔으니까 간덕수로. 간시성을 저기 요새 날덕수라는 얘기 됐던데. 저기 날덕수. 간시성을 놀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간면 가수님 죄송합니다. 이놈들 그저 날덕수. 역대 간신 윤상현이가 네. 야 우리 한 30명 다 탈당해가지고 네. 신당 하나 만들어서 3번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한덕수를 그러니까요. 못 넣어요. 그게 뭐 당 무슨 당 만들려면은 뭐 며칠 맞아, 5일 엄청 정도 걸려요. 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어차피 안 되고요. 저는 이 와중에 굉장히 약간 뿌듯했다 하면 좀 말이 웃긴데 울고 있을 김건희가 딱 생각나니까 마음이 약간 좋아지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판을 사실 김건희가 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말에 무게를 좀 싣고 싶은데 예를 들어 윤석열 김건희가 판을 쫙 짜놓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자 일단 쫙 맨 처음에 지기현이 풀어주고 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한덕수가 재판관 2명 임명한 다음에 나중에 복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에 한덕수 출마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 야, 그 다음에 우리 사면복구 시키면 돼라고 의기양양하게 막 재판 쫙 그러니까 이걸 쭉 짜놨는데 놓친 게 있지. 이 여론을 못 읽은 거예요. 시민들의 이런 의식을. 네. 여기서 다 흐트러진 조이대가 겁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게 된다면 드러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서석고 그 김현장에 있던 변호사가 네. 조이대한테 전화 한 통화 내역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수사로 하면 강제 수사하면 그거 다 나오죠. 바로 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는 사퇴하는 순간 수사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김현장이랑 내통했다. 통화로 나오면 이거 희대 그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사형에 준하는 대법원 역사에서 이대는 아닌 게 비슷한 케이스로 양승태가 있었어. 양승태보다 더 나쁜 놈이지. 양승태는 뭐 이재명을 날리려고 뭐 대법 선거를 물론 그런 비슷한 짓도 했죠. 근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그 한덕수 때는 윤석열 김건희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한덕수가 거론될 분명히 있을 때부터 네. 국민의힘 앞에 느닷없이 300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대낮에. 한덕수는 그런 조직력도 없는데 그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네.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김문수가 말을 잘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문수가 윤석열 김건희까지 또 태거부름으로 배신을 한 거죠. 누가 말안 나를 듣고. 지금 바지로 알아 이런. 네, 느낌인데 그렇죠. 여러분 김문수 잘못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를 띄우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 이게 띄운다고 띄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김문수 자체가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냥 극우 유튜버이신 분. 예. 근데 이 사람하고 한덕수하고 싸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전체 몸뚱아리, 친윤 몸뚱아리는 한덕수 편이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김문수를 좀 편을 들어주는 거지. 네. 문제는 그 누가 대통령 후보가 돼도 시너지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저앉고 있다. 그럼 이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노리면서 주류가 되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은 포기한 게 아니냐. 그렇죠. 심리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미 내부적으로 포기했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당권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그다음에 다음 총선 때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기들끼리 암투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전쟁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김문 세력이 집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편들었던 애들은 싹 다 학살합니다. 싹다 킬이죠. 지들도 킬. 너무 이번에 열받았거든요. 막 네. 김재원 보세요. 독품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재원은 나와서 아예 그냥 초를 다 쳐버리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단일화 한다고 막 모였어도 그냥 기자회견 먼저 막 해버리고 막 이러더만요.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진보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 했잖아요. 김재원 네. 후보가.
그러면 기호 3번은 이준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아. 조국 혁신당이 포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세석짜리 정당이 지금 진보당이 출마를 안 하니까 음. 이준석이 3번이 될 가능성이 3번. 높지. 그러면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후보랑 싸울 가능성이 아. 꽤 높아지긴 하네요. 네. 이준석은 단일화 절대 안 하죠. 음. 지가 단일해갖고 스타가 되면 하는데 같이 엿대는 건데 내란세로 엮어서. 허은하 의원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나오지. 이준석 잡기 위해 나온다고 하죠. 예. 근데 진짜 어저께 단식한다고 권성동이 맨발 벗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저게 단식이야? 좀 미친 거 아닙니까? 단식은 비장하게 하는 네.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 독서에? 그러니까 저런 짓거리 하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슨 디톡스인데? 뭐 히틀러의 독재인가 뭐 이런 거야. 그거에 윤석열 갖다 줘라. 그러니까 민주당 유혹하려고 지금 들고 있긴 한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절박한 세력이 하는 짓이에요? 아, 근데 왜 양말은 왜 벗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단식 그거 투쟁이 뭐예요, 아니라 저게? 간식 투쟁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간간히 네. 간헐적 단식.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은 쟤네들이 어떻게 집권했는지도 신기할 정도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담함을 더 느끼는 게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그냥 3년 동안 이 나라를 이제 정말 개판 만들어 놓은 거 또 아닙니까? 저 권성동이는 네. 건진법사 커넥션이 지금 있어요.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강원도 인맥 이런 거 있으니까. 와, 김충식도 있고 아마 줄줄이 엮여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사실 자괴감 들 정도야. 우리가 저런 놈들한테 대선을 졌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맞아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잠깐만. 대선에 졌어. 0.73%로. 그런데 그때 순간순간의 선택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을 사실 바꿔놓는 상태에서 당대표 출마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 압승 이끌죠. 네. 이 과정들을 보면 역대 승부사예요. 아, 그니까요. 그리고 3년 만에 윤석열이 끌어내려지고 압도적인 지금 민주 진영에서 역대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됐고요. 네. 내 기억하기에 진보 진영 전체가 민주당 후보로 완벽하게 단일화한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입니다. 야오당이 네. 물론 이제 원외 정당들은 지금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논의를 하고요. 야오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무슨 뭐랄까 막 갈등 또 서로를 막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한반도 평화회복으로 힘을 합치자.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셔야 돼요. 진보당, 3인당, 기본소득당 다 그래도 우원이 있잖아요. 조국당, 예,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의원도 있고 자기들 지방선거도 생각하면 지분도 요구해야 되는데 이걸 다 깔끔하게 포기한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재명을 함께하자. 다만 사회개혁을 요구를 같이 발표는 했더라고요. 오늘 공동 발표가 나왔거든요. 야오당. 이건 진짜 여러분 큰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게 하나가 이쪽 진영의 대세 중에 하나가 병립형 주장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거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예선을 바라보고 가려면 네. 지금 우리가 심상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마함으로써 졌잖아.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표 차이로. 그렇죠.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는 지금 민주 진보 세력이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사실 그게 대표가 선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준연동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선거제도 안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논란 없이 끝났어.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지금. 맞습니다. 그때 병립형을 주장했던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 주장에도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결국 대선을 마지막으로 본다면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고 사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22대 국회 들어서 나머지 이제 민주당 포함한 야당들이 큰 이견 없이 잘 가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어쨌건 저는 약간 소름 끼친다 그럴까요? 이런 승부사 없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받으러 맞아. 다니면서 이걸 다 끌어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광장 후보로 우뚝 섰어요. 그 와중에 심지어 뭐 단식했죠. 그다음에 예.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체포동의안 가결도 했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돌아가실 뻔도 했죠. 예. 뭐 그 일이 역사적으로 쫙 보면요. 저는 그러니까 대선 지난번에 지고 나서부터 오늘에까지 딱 봤을 때 이 이재명 후보의 한 번 하나의 이른바 이벤트 일들이
그냥 서사를 쫙 만든 느낌이에요. 서사. 그러니까 풍우나 승부사 이런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대단한 사람 DJ 아닙니까? DJ 김대중. 갈수록 거목이 되고 큰 산이 되시는 분인데 거의 저는 요즘 느낌은 거의 DJ급 역량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돼서 실제로 잘하면. 선전까지 저는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DJ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결국 남북 관계도 또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리드하는 리더. 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개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의 살 길이잖아요. 이 험난한 세계에서. 예, 어쨌건 지금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민주당은 너무 잘 나가서 불안하고 지금 현재 잘 나가도 불안해. 국민의힘은 저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웃기긴 해서 싫어하지만 눈길은 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약간 좀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의 눈길이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자, 어쨌건 여러분 안심해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 맞지. 근데 정말 좋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조마조마하고 숨죽여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럼요. 저쪽은 바보고 우리는 진짜 뭐랄까 정권 잡아야 되는 세력이 이거를 대비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웃을 때는 그냥 웃으세요. 뭐 이렇게 매번 맨날 심각해.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이제 어떨 때 보면 가끔씩 약간 운명을 받아들이는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일을 예상 못해서 그것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하면 안 돼. 그럼요. 같이 싸워야지. 왜 니들은 그거를 예상 못했냐라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니랬냐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 그들이 예. 비정상적인 일을 한 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100%가 예상 못한 일을 틀렸다고 비난하는 건 좀 과하죠. 물론 저도 사과는 드렸습니다. 100% 무죄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제 전망이 틀린 건 사과를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막 또 제 맹비난 하시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망은 정말 대부분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는 99.9%가 그 전망했어요. 네. 그거. 상식에 기반한 추정. 그러니까요. 말이 그걸 비판하면 안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걱정 많으신 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 이런 분들은 기쁠 때도 웃질 않았어. 그냥 웃읍시다 좀.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다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졌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커졌어. 네. 근데 그 목소리가 커질 때 조이대 탄핵에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비난하면 안 돼. 그럼요. 아니. 그 걱정 많은 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약병 생긴 거 예, 된 거야. 작년- 만약병. 아니 지난주에 그 대법 판결 나오자마자 후보가 날아간다. 그러니 후보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 후보 등록을 안 징그리려도 해라는 거예요. 막 전화와가지고 선생님 단일화 내가 할 걸. 이재명 지킬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최악의 가정을 합니까? 아니 아직도 최악의 가정을 안 하고 있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막. 주변에 얼마나 소리 지르는 답답하시면 사람은 그렇겠어요. 푸트랙으로 가버리면 예. 전전 흐트러져. 플랜 B를 만들어버리면 맞아. 이재명 지키거나 조이대 탄핵하는 이 동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수의 지지를 이재명을 치는 거지.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아니. 지금 우리가 조이대 규탄 100만 서명, 조이대 고발, 대법원을 인간띠로 둘러싸자 뭐 이런 투쟁 계획과 활동 계획을 해야지. 플랜 A도 플랜 B도 플랜 C도 다 플랜 Z까지 다 이재명 후보가 전제되어 있는 김혜경 거죠. 여사 후보로 등록해야 된대. 조국 혁신당 후보 등록해야 아, 된대. 그럼 되겠다. 저기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이거 잘 무산될 것 같으니까 김건희를 후보로 미리 해놔요. 그러네. 네. 건의원이 심심할 텐데. 그렇게 해줘야 된다. 건의원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근질근질하게 아유,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사 피하려고 출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임세는 참 나쁜 사람. 쉬고 있는 나를 왜 또 건드려요? 그것은 범죄야 범죄. 그건 서영기 언니입니다. 예, 서영기 흉내 냈습니다. 자. 김건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오늘 지금 그 썸네일이 나쁜 사람인데 네. 임세원 성대모사를 한 번밖에 못 들었어. 아,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3분 동안 해. 하고 싶은 이야기요? 단 서영교 의원 목소리로. 네, 서영기 의원님이 한덕수, 네가 그래서 날덕수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대정부 질문한테는 그렇게 대답 못하더니만. 아니 김문수한테는 잘도 따지대? 언제부터 그렇게 입이 살았어? 날덕수?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지만 날로 먹는 건 못 봅니다. 너는 항상 공짜만 좋아하잖아. 네 점괘 틀렸어. 최영한테 다시 물어봐. 점괘 틀렸어. 너는 망했어. 날덕수야. 이 나쁜 사람아. 집으로 나가. 한덕수 참 나쁜 사람.
목이 아프다. 최영두 의원님 보고 목이 계시면 아프다. 1번. 예. 참네. 알려드려야 돼. 생교 의원님 알려드려야 돼. 네. 서영현이 가끔 물어봤어. 너 엄청 오늘도 좋아하세요. 흉내 냈니? 자, 아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생교 의원님. 만나기만 하면 웃어요. 자, 댓글 한번 세은이 때문에 나 보겠습니다. 떴다 그러면서 웃어. 자, 김병철님, 아차 이재명 만세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이 대표 지키는 거 말하던데 그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니 대표 지키자는 이야기 누구나 하고 있긴 한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죠. 자, 이따가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김남국 우리 코인 선생 우리 오셨습니다. 꾹님. 아 김남국 TV 네. 감사합니다. D-26일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 이재명을 기다립니다. 임세현 소장님 안진걸 선배님 응원합니다. 임세현 소장님 팬 김병철님도 응원합니다. 푸나님도 당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혹시 이거 코인으로 보낸 거 아니죠? 자, 개봉 돌림. 쟤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전두환 살아 돌아와도 지금의 이재명은 못 이긴다. 끌어라 이것들아 하셨습니다. 예. 자, 제이님, 진작에 없어져야 될 비리 정당. 이미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는 능력 없는 비리 친일 정당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을 조만간 볼 것 같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성대모사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진걸 소장님은 임세현 수석사장님의 지휘하에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자, 인포레이트 싱글라리스님 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3kg 방탄복 입고 힘들게 유세 안 하셨으면 온라인 유세라도 충분합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집에 계셔라. 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렇게 해도 충분하긴 한데. 걱정되긴 합니다. 걱정돼요. 예.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웃을 때 웃으시고 그 기운 받으셔갖고 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모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분 맞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날 티셔츠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매우 좋습니다. 새날 티셔츠. 좋은 티셔츠.